네, 문명의 발생 시작인데 먼저 아시아 지역을 보게 될 거예요. 아시아 중에서도 이제 서아시아 왼쪽 부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먼저 대다수의 지역을 통일했어요. 근데 너무 강했던 나머지 나라가 이 정복당하는 피정복민, 지배당하는 정복민들에 대해서 너무 힘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불만들이 커지고 난이 일어나고 하다가 아시리아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서아시아 지역을 다시 통일시킨 게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안에도 여러 왕들이 있을 거고, 왕조 중에서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재통일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왕은 다리우스 1세예요. 이 사람은 전국에 총독을 파견했어요. 파견한 이유는 땅이 넓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라든지 기차라든지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내가 임명하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놓고 그곳을 통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또 배신할 수도 있다 보니까 감시할 수 있는 왕의 눈이라 하고 왕의 귀라고 하는 감찰관을 파견해서 이중으로 감시를 시켜요. 마치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듣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도로를 정비하는데 그걸 왕의 길이라고, 왕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길. 그리고 어디 가나 많이 나오는 게 화폐, 돈 관련된 거, 그리고 도량형, 뭐 센티미터, 미터, 아니면 화폐 단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거를 통일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 지역을 지배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세금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통에 있어서 뭐가 단위가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0원을 걷어와 했는데 10원밖에 안 걷어왔어요. 너 왜 10원밖에 안 줘? 했는데 어? 우리 동네에서는 이게 100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다리우스 1세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잘한 거는 바로 간용 정책입니다. 간용이란 말이 어려운데 간용은 부드럽게 이렇게 용서해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배당하는 애들의 문화를 인정해줘. 너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세금만 잘 내. 다른 건 내가 간섭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일제국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파르티아라는 나라는 한나라와 로마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나라인데 이후에 사산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계승한 게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이고 마찬가지로 요 지역 특성상 이게 아시아라 하면은 왼쪽에 로마라거나 이 여러 나라가 있을 거고 오른쪽에 중국, 여기 뭐 한나라 이런 게 있죠. 있어서 중간에서 중개무역으로 계속 번영했다는 거. 근데 커지다 보니까 땅이 커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커지다 보면은 계속 커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로마와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랑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지도를 보겠지만 요 밑에 쪽에서 발생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결국 이슬람도 커지고 해서 침입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아시아 쪽에는 이렇게 발전이 있었다는 거.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조로아스터교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고요. 다리우스에 탁산됐다는 거. 그리고 이게 크리스토교와 이슬람교 교리에도 영향을 줬다는 거.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 부분에 보면은 한나라가 있는데 한나라 이전에 일단 중국은 주나라가 있었고요. 주나라가 이제 왕의 힘이 떨어지면서 여러 왕의 친척들이라 할까요? 제후들이 마구잡이로 막 나라를 세우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통일되지 않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요. 이때 농업이 발달하고 철제 농기구 그리고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합니다. 수공업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걸 말해요. 그럼 지금처럼 공장에서
다이소 가서 사듯이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개인이 조금씩 만들어서 파는 거를 말해요. 뭐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셀을 녹여서 뭐 도구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화폐와 시장과 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는 중에 제자백가라고 여러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유가, 도교, 도가, 묵가, 그리고 법 관련된 법가 사상 등 이런 것들이 발달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진나라가 있는데 진나라의 진시황제, 진을 최초로 통일한 시황제, 진시황제가 어떻게 힘을 키웠냐? 이 사람은 법가 사상을 최고라고 칭해요. 요 법가 사상을.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야 해가지고 몰아내려 했고, 어쨌든 법가 사상을 토대로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어요. 그리고 내가 황제다.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우리 다리우스랑 비슷하게 지역별로 자기가 대표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역화시켜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우리가 시가 있으면 구가 있죠. 그래서 사상구, 그 동래구, 부산 진구, 서구, 남구 이런 식으로 구가 있고 구 안에는 다시 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1동, 2동, 3동 이런 식으로 동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군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현해서 군현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로망을 정비하겠죠. 이유는 빠르게 이동하고 통치하기 위한 역할이겠죠. 화폐, 문자, 도량을 통일하고요. 그리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사람이 만리장성을 축조했어요. 근데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고 아까 말했던 여기 유가, 도가, 묵가 같은 사상을 탄압하다 보니까 점점 밑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결국 농민의 반란으로 힘이 약해졌다는 거. 하지만 너무 강력했던 왕이고 무서웠기 때문에 이 왕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무너졌어요.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이 한나라의 고조가 중국을 재통일했어요. 그리고 군현제와 비슷합니다. 이름만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군국제라는 걸 실시해요. 그래서 얘는 보면 군현제 플러스 봉건제예요. 형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하나씩 다시 또 보게 될 거고 개요는 이런 걸 했다 해서 진나라든 한나라든 통치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그래서 진나라는 법가 사상을 토대로 했다면 얘는 유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여기 유가, 이 유가가 유교예요. 요걸 토대로 했다는 거. 군현제, 영토 확장, 그리고 비단길이라는 걸 개척했어요.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나라가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여기로 가는 이 무역로를 비단길이라고 해요. 그럼 중간에서 중개무역하는 것도 있듯이 저 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하고 했다는 거. 그리고 소금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상품들은 국가가 관리했어요. 이걸 전매제라고 해요. 이름만 외워두세요. 근데 결국에는 외척 세력, 외가 세력과 한간이라고 해서 내시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의 정치가 개입되면서 왕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런 사이에 농민들도 못 살겠다 봉기를 일으키고, 혹시 삼국지를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위초고, 이 시대가 바로 요 시대입니다. 삼국지가 등장한 시대. 어쨌든 핵심은 유교가 발달했다는 거. 대학, 공고학, 역사서, 사마천, 사기, 그리고 체륜의 종이, 그리고 비단길 불교. 이렇게 용어가 나오면 아 한나라구나라고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